클래식 힘물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방송의 여운이 저는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좀 울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전시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테너 이인선, 한국 최초의 이탈리아 성악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10월 10날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10월 10일부터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 한국 오페라 첫 15년의 궤적 1948년부터 62년이라는 전시를 오픈했습니다. 네. 이 전시는 이제 그 한국 오페라 역사와 관련된 아카이빙 전시고요. 제가 한 3년 정도 아카이빙 그리고 전시 기획을 맡아서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게 뭐 무료고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로비로 오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단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언급을 했으니 많은 분들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책까지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인공 팡팡 스토리 클래식을 처음 소개하는 클라리네티스트죠? 네, 독일의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입니다. 네. 마이어는 독일의 클라리넷 연주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클라리넷을 품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들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벽한 음악적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부럽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피아노, 오르간, 또 색스폰 다양한 악기를 거쳐서 네. 결국은 본인이 클라리넷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이어는 클라리넷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이 악기가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불현듯 느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피아노, 오르간, 색소폰, 클라리넷 이런 걸 경험하고 클라리넷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여유 대단한데요. 네, 본인한테 악기가 아마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악기들 중에서. 자, 마이어 하면 베를린 필하모니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어는 정말 이 1982년도에 당시에 금녀의 구역이었죠. 이제 여자는 단원으로 받아주지 않던 베를린 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에 입성을 한 첫 번째 여성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네. 헤르베르트 폰 케란에 의해서 파격적으로 이제 클라리넷 수석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9개월 만에 악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 보수적인 당시의 남성 단원들의 성차별로 고생을 했다는 한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마이어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분명히 내 탓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 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오케스트라를 떠나게 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케스트라를 떠났기 때문에 솔리스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클라리넷이 그렇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독주악기로 어떤 주목을 받는 악기는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 같은 악기가 아니었는데 전향 후에 이 마이어에 의해서 솔리스트로서의 클라리넷의 위상을 아주 격상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마이어는 실내악 활동에서도 깊은 애정을 보여왔는데요. 같은 클라리네티스트인 오빠 볼프강 마이어하고 또 클라리넷 또 바셋호른은 이제 과거의 클라리넷 형태의 이제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인 라이너 벨러랑 함께 1983년에 결성한 3중주단 트리오 디 클라로네라는 3중주단을 결성해서요. 지금까지 500번이 넘는 공연을 펼치면서 레퍼토리도 발굴하고 또 다양한 편곡 작업을 통해서 클라리넷 연주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오늘 첫 곡 어떤 곡일까요? 마이어 하면은 정말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번호 622 3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와 클라우디오 하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번호 622 사막장 론도 알레그로를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 클라우디오 하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들은 이 곡은 클라리네티스트에게는 뭐랄까 꼭 연주해야 하는 그런 레퍼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클라리넷 협주곡 이 가장조 큐엘번호 622번은 모차르트가 평소에 굉장히 친분이 깊었던 클라리넷 연주자 안톤 슈타들러를 위해서 작곡한 협주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791년 빈에서 완성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엔 사실 클라리넷이라는 이 악기의 기능이 그렇게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 클라리넷의 가능성을 모차르트는 꿰뚫어 보고서 이 악기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작곡을 했던 이 작곡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더욱 돋보이는 그런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마지막 협주곡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와 독주 악기 간의 어떤 절묘한 조화, 그리고 또 독주 악기의 절제가 굉장히 특징인데요. 마이어가 이걸 아주 잘 살리고 있습니다. 독주 악기로서는 이 협주곡에서는 이례적으로 카덴자가 없습니다. 카덴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연주자의 어떤 기량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이어는 이 부분도 잘 살려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화로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이 공의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 마이어의 다양한 활동이 그 모차르트의 잊혀진 레퍼토리 발굴하고 또 독주악기로서는 상당히 좀 소외됐던 클라리넷의 재발견 이런 것들을 공연계에서 재조명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비네 마이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1959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클라리넷을 배웠는데요. 네, 첫 번째 스승은 클라리네티스트였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워낙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고요. 그 이후에는 오토 헤르만의 가르침을 받았고 16살에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해서 오빠를 따라서 이제 대학을 갔던 것이 17살이고요. 네, 하노버 음악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뮌헨 필하모닉 연주자가 된 남편 라이너 베헬레를 거기서 만나서 이제 함께 클라리넷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그럼 자비네 마이어의 두 번째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조 A장조 쾌음으로 581 2악장 라르게토를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 바이올리니스트 마핀 푼다와 요한나 스템러, 비올리스트 테레사 슈밤, 첼리스트 피터 필립 스탬퍼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조 A장조 쾌음으로 581 2악장 라르게토를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 바이올리니스트 마핀 푼다와 요한나 스템러, 비올리스트 테레사 슈밤, 첼리스트 피터 필립 스탠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입단해서 또 과정으로 단원회되는 다시 할게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입단해서 이 활동하는 과정에 차별을 받으면서 고생을 조금 한 거죠. 조그만 거 아니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젊은 연주자로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네, 1982년 9월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제 어떤 인물을 정식 단원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네, 73대 4라는 정말 압도적인 반대표로 입단을 거절당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자비네 마이어고요. 이 정말 베를린 필에서 처음으로 이 여성 연주자를 함께하는 단원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73대 4라는 압도적인 반대표로 거부당합니다. 표면상으로는 마이어 음색이 너무 튀기 때문에 우리 오케스트라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아마도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으셨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를린 필은 금요 오케스트라였으니까요. 화가 납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여성 연주자가 그렇게 남성 단원들과 함께 오케스트라에 합류한다? 아니면은 뭐 지휘자로 무대에 선다 이런 것은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더한 일이었고 이게 아주 지금은 사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라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런 인식도 없이 뭐 서슴지 않고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카라얀을 좋아하는데 단원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자비네 마이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입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술 감독이었던 그 카라얀의 어떤 결단으로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어를 발탁합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입단한 마이어. 그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입단 뒤가 더 가시밭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어 본인이 이 일에 대해서 말을 아끼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요. 어, 본인 때문에 이제 단원들하고 카라얀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던 것을 이제 계속 거기서 목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래도 이 사람이 인품이 좋다는 것은 어찌됐거나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연주자들과의 완벽한 공연은 잊을 수 없다면서 당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 마이어에게 카라얀은 음악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카라얀은 마이어의 어떤 음악 인생에서 가장 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강렬하다고 마이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카라얀 덕분에 따뜻하고 또 풍부하고 유연한 음색, 어떻게 보면 마이어의 특징으로 오늘날 인식이 되는 건데요. 그 음색을 만들게 됐고 또그 카라얀이 강조했던 오케스트라의 음색과의 균형, 또 그 클라이막스로 가는 방법, 그런 게 많은 영감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필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거친 마이어는 클라리네티스트로는 드물게 화려한 독주자로 변신을 해서 전 세계 유명 오케스트 후에는 오케스트라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클라리넷의 여제로 지금까지도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마이어의 곡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목관악기는 사실 독일의 계열의 작곡가들한테서 굉장히 좋은 어떤 영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독일의 목가적인 풍경에서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버의 작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들려드립니다.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작품으로 73 2악장 하다지오 마넌 트로퍼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 헤르베르트 볼롬슈테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차트 카펠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작품으로 73 2악장 하다지오 마넌 트로퍼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 헤르베르트 볼롬슈테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차트 카펠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이어의 베를린 필하모니 입단을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이 공교롭게도 같은 클라리네티스트였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 1982년 당시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단원들이 이제 하나같이 자비네 마이어 받아들일 수 없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나 이런 주장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클라리네티스트였던 칼 라이스터였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비네 마이어는 오히려 정말 이 네거티브한 뉴스로 부정적인 뉴스로 스타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데 이 음악계 최대 이슈 메이커로 급부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늘 그런 여성 연주자들한테만 따라붙는 그 카라얀과의 연문설로도 인해서도 어딜 가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되죠. 정말 또 얼굴 그런 마스크도 정말 얕게하고 어울리는 아름다운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있고 또 깔끔하면서도 정갈한 테크닉을 보이고 있고요.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 저는 이제 자비네 마이어를 좋아하는 것이 과장된 연주하지 않는 것, 또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 연주하는 것을 감정에 너무 치주치지 않는 그런 연주를 보여주는 거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뛰어난 음악적인 해석에다가 또 보석 같은 연주 톤까지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클래식계의 스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뉴욕 필이 아니죠. 베를린 필의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칼 라이스터가 그때 당시는 굉장히 미운 인물이었겠지만 마이어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좋다. 칼 리스터 덕분에 네, 전화위복이 됐다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스타를 급부상하는 그렇죠.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그 카라얀이라는 지휘자가 갖고 있는 스타성 때문에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베를린 필에서 활동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9개월 네, 정도입니까? 9개월 정도 어. 우리로 치면은 뭐 그 어떤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면 거의 수습 기간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 아마 그 이상이 머물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그 카라얀하고 또 라이스터를 위시한 어떤 단원들하고 싸움에서 이제 본인 때문에 이것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마 더 괴로웠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 머물고
자리를 떠나게 되고 또 솔리스트로 독립을 하는데요. 자비네 마이어가 떠난 이후에도 카라얀하고 그 단원들의 기싸움은 계속됩니다. 그 사이가 더 벌어지면서요. 불길이 번지고 그러니까 카라얀은 자신이 늘 음악 감독으로 있었던 짤즈부르크의 어떤 성령 강림절 축제에 전통적으로 베를린 필하모닉이 등장을 해서 연주를 했었는데 이때 베를린 필하모닉 빼놓고 빈 필하모닉을 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베를린 필 단원들은 또 카라얀의 지휘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종신지휘자로 있을 수 있다는 그 지위를 다시 고려하겠다면서 맞서는 등 이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비네 마이어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친정인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수차례 협연도 하고 녹음도 하고 좀 전에도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로 함께 들으셨지만 정상급 클라리넷 연주자로서 활동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비네 마이어가 과연 언제쯤 이야기를 해줄지 저는 대단히 궁금한데요. 자, 이번에 들을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모차르트의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퀘일 번호 419번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상에 딱 어울리는 또 곡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K번호 419를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와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의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K번호 419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와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이어 덕분에 백인 남성 위주였던 오케스트라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한 40년이 이제 된 일입니다마는 그로부터 이제 행정에서부터 어떤 예술까지 백인 남성 위주로 운영이 되던 그 서구의 오케스트라 생태계가 21세기 이제 마이어가 기점이 됐겠죠. 논의의 기점이 되고 21세기 들어서는 미국을 시작으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유럽 핵심 오케스트라 단장에 이제 여성이 최고 책임자로 오르기도 하고요. 또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뉴욕 필하모닉 사장에 여성 CEO가 취임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각종 어떤 젠더 이슈 그리고 또 이 양성 평등 이런 것들의 이슈가 이제 함께 대두가 되면서 21세기 오케스트라의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고 여성 연주자가 남성 단원들을 이끈다. 리드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도 이제 점차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정말 이상적입니다. 자,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가 이뤄낸 음악적인 성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비네 마이어는 무엇보다도 어떤 오케스트라에 속한 악기라고 생각이 됐던 그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독주악기로서의 어떤 가능성, 지금까지도 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정말 음악적 성취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재창설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도 단원으로 연주하면서 이 어떤 재즈 연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다양한 어떤 형식, 연주 형식, 형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대중들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 시대에 탄생했다는 것이 감사한 연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손선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도 기대가 되는데요. 누구입니까? 네, 그 문제적 오케스트라였던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지휘자입니다. 오죽하면 제 이탈리아 이름을 클라우디오로 적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클라우디오 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졌냐 그래서 아바드를 좋아하셨다 그러면 어디 감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클라우디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